자, 여기서 이제 미국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이제 지금 우크라 사태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크라 사태 보면 러시아가 서방 친서방 푸틴 날리고 스스로 푸틴 날리고 친서방 자유화 방향으로 흘러온다고 저는 51% 확률로 봐요. 그 이상 봐요. 왜 그러냐면 중국의 지금 상태가 러시아를 안아서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중국 자신도 침몰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러시아의 기존 시설들이 전부 유럽으로 물건을 실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는 먹고 살려면, 그리고 러시아에 지금 스톱해 있는 모든 에어버스 민항기부터 시작해서 가스 생산 시설, 그거 조금 있으면 다 스톱해요. 베어링을 못 바꾸는데, 부품을 못 바꾸는데, 소프트웨어를 튜닝을 못 하는데,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다시 경제를 돌려내고, 다시 석유와 가스를 제대로 생산을 해내고, 다시 수입을 올리고 하려면 친서방 자유화 쪽으로 기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기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서방 쪽에서는 이미 이번 겨울 지나면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독립성을 획득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너희 파이프 안 써도 돼요. 너희 일단 LNG 공장부터 깔어. 우리 이제부터 너희한테 뒤어갖고 너희 쪽에서는 파이프라인 안 받아. LNG로 와. LNG 그래서 아주 버르장머리를 가르칠 거라고 이제 앞으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혹시 러시아가 발작을 한다든지 혹시 중국이 더 발작할 수 있으니까 이참에 미국은 완전히 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도하고 심지어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동맹을 맺더라도, 그래서 러시아의 흉측한 군사기술이 중국의 접목이 되더라도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야 정도로까지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하도 주막안산으로 드려서 그걸 오늘 좀 공을 들여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드렸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천해용 장거리 무인 잠수정 오르카입니다. 저 천해용이라는 게, 천해라는 게 얕은 바다죠. 얕은 바다에 저런 거 넣을 필요가 있는 바다가 있다면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발틱해, 하나는 저기입니다. 우리 서해입니다. 근데 발틱해는 이미 다 지키고 있어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줄줄이 다 지키고 있어. 그냥 딱 발틱 3국, 폴란드 다 늘어보고 있어요. 독일까지. 그러니까 저거까지 들어갈 거가 없어요. 거기는 워낙 좁아. 거기가 20 그리고 영해로 양쪽이 덴마크랑 스웨덴이 영해를 딱 해서 딱 걸으면 영해가 겹치기 때문에 사실은 덴마크, 스웨덴에서 숨통이 막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덴마크, 스웨덴이 그 바다에 대고 무슨 센서를 깔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국제법상은 말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해에 저걸 집어넣어야 되는 게 무르만스크 앞에 좀 집어넣으면 집어넣을까? 북극해 쪽으로. 천해에 북극해 쪽에 좀 집어넣고, 그리고 서해예요, 저게. 북극해 쪽도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에서 내려간 대륙붕이 연장돼 있거든요. 쭉 아까 그 보라색 이게 대륙붕이 다 연장돼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저기 집어넣는 거랑 우리 서해 집어넣는 거, 그거 외에는 용도가 없어요, 저게. 그래서 저걸 저렇게 개발을 했다고요. 저기가 이제 원래는 보잉에서 해저 과학 탐구용으로 만든 거를 우리가 왜 뭐라 그러나 에쿠스 같은 차 혹은 제네시스 같은 차 이렇게 리무진으로 하면은 차대를 중간에 집어넣어서 한 칸 퍽 늘리잖아요. 저게 지금 앞머리와 뒤 사이에 중간에 집어넣어서 차대를 늘려가지고 창고방을 만든 거예요. 창고를. 저게 창고 길이가 10m를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16m짜리가 26m로 늘어났고요. 한 대에 한 4천만 달러 하는데 미 해군이 5척 주문해 놓은 상태고요. 제가 목적이 뭐냐면은 정찰하고 전자전을 해요, 제가. 그러니까 물속에 숨어 있다가 가끔씩 연락하고 있다가 너 물 위에 떠올라 갖고 전자전 공격해. 그럼 물 위에 쫙 떠올라서 그냥 적 항모나 적 전함을 향해서 무지막지한 전자전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항모나 전함 자체의 레이더 이런 게 다 마비돼 버리죠. 방어 시스템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거기다 제가 저게 좀 길쭉길쭉하게 저게 기뢰예요. 마인즈라고 돼 있잖아요. 마인이 기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배를 저런 걸 한 너도 척 저기 서해나 저기 쭉 깔아놨다가 중국이 말 안 들으면
주요 항구 앞에 저거 길에 쫙 뿌려버리면은 그냥 중국 마비되는 거예요. 항속이 10,000km가 넘고요. 연속 자망이 5에서 6개월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 기본 원리는 지금 다 끝났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 대에 뭐 저기 4천만 달러면 한 대에 한 600억 가까이 가는 거 아니에요? 500억이 넘죠. 우리는 한 200억만 써도 저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물론 저기에다가 이제 그 전자전 장비 싣고 그러면은 좀 더 비싸지겠죠. 우리도 전자전 할 수 있어요, 저거. 살벌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천외형 기뢰 제거 무인 잠수정을 만들었는데 이 무인 잠수정 시스템을 UISS라 그래요. 사실은 이 잠수정 하나만이 아니라 그 잠수정을 싣고 다니는 배가 있습니다. 이 배가 또 무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은 저기 뭐죠? 우리 그 초고속정 있잖아요. 그 FRP로 만들었잖아요. 소해정은 쇠로 못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기뢰가 이 배에서 나는 소리하고 그 배에 그 철로 되어 있는 그 철에서 발생하는 전자기 장애에서 빵 터지는 거예요. 기뢰에 닿아서 터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 소해정들은 그 전자기가 그러니까 자석에 안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래서 저 알루미늄이라든지 혹은 저기 우리 그 FRP 같은 그 만든 그 저기 저기 우리 초고속정 시속 110km 가는 거 그런 걸로 하면 딱 좋아요. 지금 그런 크기의 배예요, 저 소해정이. 그런데 거기서 옆구리에 창고가 있는데 지금 옆구리 닫아놓은 모습입니다. 옆구리 창고를 열면은 이제 저기서 무인 소해정이 튀어나와요. 그 정확한 명칭은 MCM USV입니다. 그래서 저 배가 MCM USV고요. 얘 옆구리가 열리면서 길에 저거 무인 잠수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조그만 게. 이때까지 소해를 할 때는요. 소해정이 배로 직접 다니면서 하든지 유인 소해정이 다니든지 혹은 위에서 소해 헬기가 그 기뢰 탐지하는 거 끌고 다녔었어요. 그 두 개, 그 소해 헬기를 MH-53C 드래곤이라 그럴 텐데 아마 우리나라도 몇 대 들어와 있을 겁니다. 저 소해 헬기. 저걸 대체하는 거예요, 저게. 바다 속에서 무인 소해 잠수정이 훨씬 더 잘 찾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난 1월에 불과 한 7개월 전에 극한 충격 샥 테스트를 끝냈습니다.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기뢰한테 배가 왔다라고 기뢰를 속이는 거예요. 야, 배 왔어. 그럼 기뢰는 배 왔구나 빵 하고 터지는 거죠. 그럼 기뢰한테 배가 왔다고 속이려면 두 가지를 해주면 돼요. 하나는 배가 내는 우르르 하는 소리를 음파를 발생시켜서 기뢰 입장에서 배가 오는 음파가 있네. 음파가 있구나. 음파가 있어. 근데 전자기장에 걸렸네. 터져야지 빵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음향을 발생시켜주고 다른 하나는 전자기장을 그 일대에 형성해주는 전자기장 전달 케이블을 끌고 다녀야 돼요. 이 무인 소해 잠수정이 그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 물속에서. 그 음향 발생기가 요 빨간 박스에 들어있는 저 사진이 저거예요. 저 MK-104가. 저희는 이때까지 Sea-Dragon, MH-53 소해 헬기가 끌고 다녔었는데 그걸 이제 지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지가 이제 이 옆에 이렇게 딱 제껴져 있죠. 이거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가 여기다가 고리가 있어요. 거기다 해서 끄는 것 같아요. 저거 다 서해 같은 데서 쓰는 거예요. 저런 거를 계속 지금 개발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첨단으로 들어갑니다. 더 첨단 들어갑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F-35에서 쓰이는 엔진을 지금 손을 대대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F-35는 엔진을 교체하고 F-22는 지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F-35 엔진은 두 종류입니다. A와 C, F-35는 비행기가 이름만 같이 전혀 다른 비행기 두 종류가 있어요. F-35라고 쓰고 걸라라고 하는 그 항모파가 사랑하지 않는 수직 이착륙기 그 F-35B 그건 쓰지도 못하는 비행기고요. F-35AC 그건 쓸만한 비행기죠. 좋은 비행기죠. F-35AC에 사용되는 엔진이 그 엔진을 F-35XA 엔진으로 바꿨어요. 성공했어요, 사실은. 이거 이제 적응형 사이클 엔진인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연소실이 있는 코아부와 코아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부, 엔진이 그 둘로 되어 있는데 공간이 이 주변부로 지나가는 공기의 양을 더 늘려줄 거냐 줄여줄 거냐라는 조리개가 달린 거를 이제 적응형 사이클 엔진이라 그래요. 주변부로 지나가는 공기의 비율을 바이패스 비율이라 그러는데 이걸 조절해 주는 거예요. 비행기의 그 비행 상태에 따라서. 이거 이제 프레드 위튼이랑 GE의 동시에 미 국방부에서 연구 발주를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엔 GE께 선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좀 더 약간 과장을 해서 GE 발표보다 과장을 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거, GE의 공식 발표는 저거보다 상당히 낮아요. 언론에 보도되는 숫자, 제일 높은 숫자를 인용을 한다면 추력은 20% 향상되고 항속거리는 50% 늘어나고 열관리는 100% 성능 개선된다. 이게 이제 일부 평론가들이 저런 주장을 해요. 이 엔진은, 이 XA 엔진은 차세대 전투기 NGAD, 엔가드에도 사용되고요. 또한 차세대 네트워크 폭격 스텔스기 B-21에도 사용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비행기 자체의 자기의 무게만큼의 금보다도 더 비싸다고 하는 B2 폭격기, 가오리 같이 생긴 거. B-21도 가오리처럼 생겼습니다. 이 B2 폭격기 같은 경우는 스텔스지만 이 네트워크 전장을 이렇게 허브로 정찰하고 지휘 통제하는 그 허브 역할은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B-21은 B2보다 크기는 줄였어요. 그리고 이 폭격기로서의 내장하는 무장량도 줄였어요. 그러나 저 지능은 엄청 발전시켰어요. 그러니까 쟤는 뭐냐면은 22,000m, 23,000m 상공에 떠가지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23,000m쯤 되면은 반경 한 500km 이상 봅니다. 굉장히 넓게 봐요. 한 600km 가까이 볼 거예요, 반경. 그러면은 서해 가운데 하나 떠 있으면 이호도 저 아래쪽서부터 신의주 저 단둥 넘어 위에까지 다 보는 거예요. 거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코디를 해주는 거죠. 야, 이렇게 저렇게 하고 무시무시한 비행기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이 엔진이 그 B-21에 사용되고요. 지금 B-21 지금 기체 다 만들어 놓고 엔진만 들어오면 엔진 끼워가지고 지금 제대로 날릴 시험 지금 끝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F-22는 물론 2030년에 퇴역한다고 하지만 지능과 센서를 엄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F-22에 적용되는 새로운 세대의 지능과 센서가 차세대 전투기 엔가드에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우리 언론은 잘 이걸 안 다뤄가지고, 마치 중국과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성공을 했는데, 미국은 계속 실패했다. 좀 사실과 다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방식은 이거는 사실은 좀 덜 위험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저거 개발하려면, 죄송합니다. 제가 성질이 급해서 하룻밤이면 개발합니다. 저거는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이에요. 첫 단계는 우주 궤도로 진입을 하죠. 그래서 로켓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대기권으로 하강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물수제비가 가능한 고도로 다시 상승을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대기권 경계층에서 음속 20배로 물수제비를 통통통통 하면서 불규칙하게 뜁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대기권으로 하강해서 미리 입력된 포인트로 타격합니다. 저게 중요합니다. 미리 입력된 포인트. 왜 그러냐면 저게 레이더를 돌려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입력된 포인트 혹은 아주 제한적인 그 추적 기능을 가지고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함이 움직이면서 그 셰프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레이더를 속이는 그 금속 분말을 하늘에 쫙쫙 뿌리면은 저 레이더밖에 못 쓰거든요. 저거 전자광학도 못 쓰는 거고 적외선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 써요. 그러니까 열이 있어서 그러면 쟤는 엉뚱한 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덜 위험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미국 항모는 중국 본토 대비 1600km 이내는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1600km 바깥에 있으면 쟤를 쐈다는 걸 알고 항모전단 전체가 쟤를 요격하거나 쟤를 피할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가까이 가면은
다른 방식으로 빨리 맞으니까 쟤 말고도 비행기가 떠서 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가까이 안 가요. 그래서 제가 항모파는 간첩이다 이제부터. 이 정도 얘기했는데도 계속 항모 주장하면 이 사정 알고 주장한다. 모르고서 뭐 한다면 괜찮은데 알면서도 이 주장 내용을 알면서도 주장한다면 당신 간첩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국은 이 방식이 아닙니다. 공중발사입니다. 공중발사 장거리 순항미사일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저 탄도로 안 올라가요. 그래서 AGM-183 ARRW라는 그런 모델로 보냅니다. AGM-183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냥 ARRW. 저게 뭐 별게 아니라요. A는 Air Launched, 그러니까 공중발사, 신속 대응 Rapid Response Weapon, 그러니까 공중발사 신속 대응 무기라는 뜻입니다. 이건 순항미사일 방식이고요. 공중발사고 장거리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방부가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발표했죠. 그 극초음속 비행체 하이코 실험 자체는 성공했다. 뭐 그런 발표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시회 때 이런 걸 이렇게 생긴 걸 모형을 하나 갖다가 보여줬어요. 작은 프라모델 같이만 요만하게 만들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방식의 극초음속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비슷한 방식이에요. 미국이 개발하는 거 보고 그리고 우리가 완성시킬 겁니다. 아마 굉장히 민감한 무기거든요. 쟤는 멀리 가요. 기본적으로 1000km 이렇게 가요. 그럼 뒤에 로켓가 붙어 있어서 로켓의 속도 빼주면서 가고 그 로켓 떨어지고 나서 앞이 이제 그 자기 연료를 가지고 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속의 한 5배, 뭐 5.5배, 6배 이런 정도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탐지, 그러니까 시킹이라 그러죠. 이 미사일은 내가 노리는 게 어딨지? 그래서 시킹을 하고 그걸 거기에 걔가 이동하면 거기에 맞춰서 가서 딱 들어가야죠. 그래서 seeking and homing이라 그래요. 홈. 우리가 홈런 한다는 게 한 바퀴 돌고서 홈에 돌아왔다 해서 아마 홈런일 거예요. 그 호밍. 집이라는 홈에다가 ing 붙인 거. 그래서 seeking and homing인데 이 기능을 달 수가 있다고요. 그냥 먹통 그 정해진 장소에 내리 꼽히는 게 거나 혹은 아주 제한된 레이더를 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 레이더가 제한됐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위에서부터 레이더 위에서 잠깐 레이더 켰다가 열받기 전에 그 다음에 쫙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한됐다라는 거예요. 그 플라즈마 슈트라 그래가지고 열 때문에 저 탄도미사일 방식은 열 때문에 말하자면은 레이더가 왜곡되는 현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미국이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눈앞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눈에 들어와 있는 게 차세대 전투기죠. NGAD. 저것도 이제 엔진 되고 그러면 이제 바로 돼서 저게 한 대에 한 6, 7천억 할 거라고 지금 예측되는 그보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B-21 차세대 네트워크 폭격 스텔스기, 네트워크 기능과 폭격 기능을 같이 하는 스텔스기, 가오리 같이 생긴 거. 이거 지금 미국이 일부 보도에 의하면 미국이 오스트레일리아한테 야 이거 좀 사봐라고 권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뭐 분명히 한 대 5천억, 뭐 6천억 할 겁니다. 특히 전자 이런 기능이 엄청 들어가 있어서 그거 이상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저걸 한 편대를 두 편대 8대를 산다 그러면 우리가 한 8조, 7조 들겠죠. 8조 들겠죠. 우리는 참 사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 저거보다 좀 못난 놈을 여러 개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스텔스 가오리를. 그 돈이면 그걸 한 30대 만들어 버리는 게 낫다고요. 한 30대 그렇죠. 한 7, 800억 1000억 들여가지고 30대 한 3조. 그리고 개발비 한 2조 써서. 그것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우리 한반도 주변과 서해를 딱 제대로 여러 대로 위험을 분산해서 관리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전체 전장에서 워낙 중요한 지능을 담당하는 애라 미국 거를 쓰게 되면 우리가 지금 위성에서부터 쫙 짜나가고 있는 네트워크의 지능부, 두뇌 지능부, 저는 그거 하자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소프트웨어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야 인적 자원도 개발이 되고 그래야 중국이 우리를 무서워한다. 우리가 칠라 그러는데 미국에서 여기 침 딱 찔러가지고 너 신경 잠깐 마비해. 그럼 손발이 안 움직이니까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결정적일 때 연동할 수 있으면서도 또 결정적일 때는 그 연동을 끊고 독자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자주국방의 철학이 그런 데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좋아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자주국방 맞다. 그러니까 자주국방이 뭐 대양 해군 만들어서 뭐 이런 폼 잡고 큰 항모 몰고 막 뭐 인도양 가서 뭐 참치선 옆에 가서 딱 폼 잡고 그게 자주국방이 아니에요. 진짜 자주국방은 위성, 고고도 정찰기, 가오리 스텔스 무인 정찰기, 공중 통제기, 한국형 이지스, 한국형 요격미사일, 한국형 잠수함, 한국형 탄도미사일,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그 두뇌와 신경에 해당하는 부분, 그 ISR, Information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그러니까 정보 감시 정찰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독침 파괴력하고, 그거가 독립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할 때 미국이 우리 뜯어 말려도 야 당신 손 놔. 내가 쟤 패고 나 죽어버리고 말지. 튀어나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중국한테 안 밟혀요. 미국한테 야 내 손 놔. 나 쟤 패고 죽어버리고 말겠다. 그게 독침이에요. 그래야 중국 어떻게 상대할 거예요? 저 흉악한 애들을. 그 정도 결기가 있어야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못 밟고 그 정도 결기가 있어야 한반도를 우리가 한반도 북쪽을 자유화할 수 있다고요. 이게 그런 게임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어저께 잠깐 너무 주마간산격으로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모든 엔진은 이때까지 로켓 엔진이건 제트 엔진이건 뭐 디젤 엔진이건 자동차 가솔린 엔진이건 모든 엔진은 전부 내연입니다. 컨버스천입니다. 이때까지의 모든 엔진은 연소예요. 연소의 물리적 의미는 뭐냐면 불꽃이 번지는 속도가 음속보다 늦어요. 그게 연소고요. 폭발은 뭐냐? 불꽃이 번지는 속도가 음속보다 빠릅니다. 그걸 데토네이션이라 그럽니다. 연소는 컨버스천이라 그러고. 그런데 이제 이 데토네이션을 하게 되면 그 물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그냥 순식간에 그냥 쪽 빨아서 써요. 90%를. 굉장히 효율이 높아요. 그럼 데토네이션을 해갖고 추진력을 얻으면 어때?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1950년대부터 얘기가 된 건데 이게 이제 이 데토네이션을 할 때의 문제들이 좀 있어요. 이게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부터 보시고 하시는 게 나아요. 예, 이겁니다. 지금 이게 데토네이션이거든요. 여기서 왼쪽 그 밸브가 열리면서 이제 그 연료와 공기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그니션이 일어나서 빵. 그러면 이제 저거에 빵 할 때마다 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폭발이 맥박을 치죠. 그래서 저걸 Pulse Detonation Engine, 그래서 PDE라고 부릅니다. 그 Pulse Detonation이라고 해서 그냥 한글로 치셔가지고 그 구글 같은 데 찾으시면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도 저 논문이 꽤 있어요. 근데 쟤는 저런 식으로 해서 저렇게 되면 이제 그 관을 뒤에 꼬랑지를 길게 해줘야 돼요. 근데 뭐 그건 모양이 뭐 안 좋아도 괜찮자 그래도 이게 저건 뭐 1초에 뭐 100번을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가게 되죠. 이상하게죠. 그리고 진동이 심하고. 그래서 저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걸 뭐 밸브를 1초에 100번을 여닫는 밸브, 200번을 여닫는 밸브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그거 불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휘감아 돌게 만든 거예요. 데토네이션이 휘감아 돌면서 일어나게. 그래 놓고 그 연료와 공기를 계속해서 지휘하는 거예요. 밸브를 여닫지 않고. 그걸 회전식 데토네이션 엔진이라고 합니다. RD.
rotational detonation engine이라고. 이게 이제 이거죠. 저기서 지금 그 빨간 선하고 보라색 선 쭉 움직이는 거, 저게 데토네이션 파장이에요. 저 파장이 뒤로 나가지 않고 저 원통을 감아서 회전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원통을 감아서. 근데 약간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뒤로 기울어진 채로 뒤로 나가는 거죠. 저기 보면. 계속. 저희 개발이 사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테스트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논리적으로 이게 테스트 그림 찍어 놓은 겁니다. 어디서? 미 국방부 첨단, 그러니까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그러니까 국방 첨단 연구 프로젝트 관리국. 저기가 인터넷 통신 만들어낸대요. 1970년대 인터넷 통신 방식을. 저긴 다 비닉으로 해요. 무슨 프로젝트 했는지 모르는데 자신이 붙으니까 요번에 저거 7월 달인가 공표했어요. 불과 한 달도 안 돼요. 저런 거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세대가 다른 엔진이 튀어나온 거예요. 폭발을 이용한 엔진, 회전식 폭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폭발 화염이 원통 모양의 물체를 휘감아 돌면서 분출되는 엔진이에요. 폭발 화염 회전 엔진, Rotational Detonation Engine. 이게 이제 극초음속 전술 미사일이고요. 그 다르파가 발표하면서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A2AD를 하는 그러한 적에게 극초음속 전술 미사일을 증명할 수 있는 시제품을 만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프로젝트 이름이.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 A2AD, 그러니까 Anti-Access Aerial Denial, 그러니까 반접근 지역 거부를 선언한 데는 어디예요? 딱 하나 있죠. 중국. 이렇게 선언했죠. 저기서 맨 바깥에 빨간 선, 그게 첫 방어선입니다.